지금 한국 교복 시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 교복 한 벌 맞추러 갔다가 결제창에 찍힌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웬만한 직장인 맞춤 정장보다 비싼 가격, 대체 언제부터 교복이 이런 귀하신 몸이 된 걸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교복이 아니라 등골 브레이커의 귀환이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학기 설렘이 가득해야 할 교복 매장 앞이 흡사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영수증을 펼쳐보면 상황은 더 처참하죠. 재킷과 바지, 셔츠 한 장으로 구성된 기본 세트만 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일 입어야 하니 여벌 셔츠는 필수고 툭하면 갈아입어야 하는 체육복에 최근 유행하는 생활복까지 추가하면 계산기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 쌀쌀한 날씨에 입을 조끼나 가디건까지 더하는 순간 최종 결제 금액은 50만원을 훌쩍 넘어 60만원 고지에 도달합니다. 아이 성장에 맞춰 3년 내내 입힐 옷이라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모님들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이 가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주간 구매제라는 이름으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30만원 초반 되면 충분히 사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든 청구서에는 그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찍혀 있는 걸까요? 상한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끝없이 치솟는 이 기묘한 현상. 단순한 물가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복 시장이라는 거대한 밀실 안에서 벌어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주무르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현장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60만원이라는 숫자가 정당한 품질의 대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교한 설계인지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복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4개의 거대한 브랜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4대 브랜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형제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이들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패션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국 수천 개의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진행하지만 결국 낙찰되는 이름은 늘 이 안에서 맴돕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과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나누어 먹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야 가격이 내려가는 게 시장의 상식인데 교복 시장은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명목 아래 가격은 상향 평준화되었고 중소업체들은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높은 진입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 앞에 동네 교복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견고한 카르텔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담합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년 수십만 원을 지불해온 바로 그 브랜드들입니다.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구역을 나눠먹는 이른바 투찰 담합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첨되고 누군가는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사실상 경쟁을 죽여버린 셈입니다. 결국 경쟁이 사라진 곳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의 지갑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거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해진 가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들이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동안 학부모들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높은 비용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이미 고장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세운 학교 주간 구매제는 왜 이 거대한 카르텔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착한 정책이 어쩌다 대형 브랜드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가 되었는지 그 아이러니한 속사정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분명 시작은 좋았습니다. 학교 주간 구매제는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고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선한 의도로 출발한 제도였죠. 학교가 직접 입찰을 붙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착한 의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구멍은 바로 최저가 낙찰제의 함정입니다. 업체들은 일단 선정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써냅니다. 겉보기엔 교육청 상한가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기업이 손해를 보며 장사할 리 없습니다. 입찰에서 깎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아주 영악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추가 구매 품목의 폭리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셔츠 한 장, 바지 한 벌을 추가할 때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매겨 손실을 메꿉니다. 결국 총액을 따져보면 예전보다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중소업체들의 몰락도 가속화됐습니다. 대형 브랜드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단가를 후려치며 입찰을 따낸 뒤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손실을 상쇄합니다. 반면 지역의 작은 교복점들은 이 출혈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운동장에는 결국 다시 4대 공룡들만 남게 되었죠.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에서 선택권은 좁아졌고 브랜드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교복을 60만원 이상에 팔아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대형업체들의 영리한 생존 방식 앞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뢰 처지입니다. 가격을 낮추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 체제를 강화해주고 편법적인 추가 비용을 정당화해주는 방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혹한 인구 통계학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가혹한 현실, 바로 인구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을 아이들이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손님 자체가 급감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줄어든 판매량을 가격 인상으로 메우려는 고육책이 우리네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인 규모의 경제가 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수백만 명의 학생이 교복을 맞추던 시절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 설비를 돌리는 고정비와 인건비는 갈수록 치솟는데 정작 옷을 사입을 학생 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벌을 팔아 남겨야 하는 이익의 하한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업체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생산 효율은 떨어지는데 학교 입찰과는 묶여 있으니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담의 화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단가 방어 전략은 학부모들에게는 가격 폭등이라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교복 시장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며 기업과 가게 모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줄어들수록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정교한 마케팅과 디자인 경쟁에 매달립니다. 더 예쁜 핏,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내세우며 교복을 패션 아이템으로 둔갑시키고 그 비용을 다시 가격에 얻는 방식입니다. 필요 이상의 고사양 경쟁이 붙으면서 교복 본연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브랜드 이름값만 남은 비싼 옷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비싼 값을 치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시선을 조금만 돌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교복의 모습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영미권 국가들 중에는 교복을 패션이 아닌 철저히 활동복이자 기능성 의류로 정의하는 곳이 많습니다. 화려한 체크무늬나 몸에 딱 붙는 불편한 재킷 대신 아이들이 하루 종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면바지와 티셔츠, 후드티를 교복으로 선택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죠. 디자인 요소를 걷어내자 자연스럽게 가격 거품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표준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특정 브랜드만 생산할 수 있는 복잡한 디자인을 버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표준 복장을 채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브랜드가 시장을 독점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동네 마트나 일반 의류 매장에서도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교복을 특수복이 아닌 일반 의류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복 무상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죠.
부모님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독과점 업체의 배를 불리는 통로로 쓰인다면 지출 주체만 바뀌었을 뿐 시장의 고장난 구조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한무상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복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복은 아이들의 개성을 뽐내는 패션 아이템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의 평등을 상징하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할까요? 고사양 경쟁과 브랜드 이름값에 매몰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교복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축복하는 옷이 아닌 부모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족쇄로 남을 것입니다. 교복 한 벌이 직장인 정장 가격과 맞먹는 시대.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고물가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은 모순을 목격했습니다. 4대 브랜드의 견고한 과점 체제, 그 틈새를 파고든 정교한 담합 의혹, 그리고 가격을 낮추려다 오히려 거품을 키워버린 정책의 역설까지. 결국 이 모든 경제적 비용은 오롯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교복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축복하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복은 교육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류 사업입니까? 만약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면 지금처럼 특정 대기업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의 표준화나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능성 활동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없어도 아이들이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진정한 교육 복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보다 훨씬 가혹한 징벌적 대가가 뒤따라야 시장의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 속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시장만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입는 사회라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이 씁쓸한 풍경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교복값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고 아이들이 브랜드 계급도에 휘둘리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교육적 가치가 우선되는 시장, 담합의 그림자가 거치고 합리적인 숫자가 찍힌 영수증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시작되는 교복이 더 이상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이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